이마트 2021년 결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인데요. 현재 시가는 14만 원으로서 2020년 말 대비로 11,500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로는 현재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정용진 씨가 18.56%고요.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고 이명희 여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율이 그 30.23%로 상당히 높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상승시키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게 이제 궁금증이 좀 유발이 되네요. 주가가 낮을수록 거꾸로 일반 투자자들 분께서도 구매 주식을 투자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기관들이 지분율을 또 쉽게 적은 금액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뭐 낮은 것 때문에 많이들 우려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 아니겠느냐. 장부 가격의 41%뿐이 안 되는 지금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게 이마트의 시장에서의 어떤 현재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익으로 가서요. 매출은 15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보다 6% 증가했고요. 매출 재료비는 6.1%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스룹풋은 5.3% 증가했고요. 스룹풋율로는 마이너스 0.2%입니다.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운영 비용은 반대로 6.6%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7로서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64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0.3%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0억 원 더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원인을 추정을 해보면은 그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10% 감소했다 하면은 이 상품 매입 단가가 올라서 상승 압력을 현재 판매 가격에 반영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B2C 업종의 상황일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재고자산 내역에 있어서 상품과 제공품이 있는데요. 자신들이 직접 제조하는 그 제품을 다 상품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WCAI 재고가 91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와서요. 크게 두 가지로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전체 운영비용으로 크게 디커플링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MC는 6.1%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6.6%가 증가했습니다. 가공 비율은 얼마 되지 않아서 1%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비용 상품이 유지니까 그냥 총 영업비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260억 차이가 2021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하기 전에 우선 운영 비용 중에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조 2천억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전년보다 8.3% 증가했고요. 운영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0.5%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615명이 감소됐습니다. 평균 임금은 4,900만으로서 전년도보다는 11%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1조 2천억 원이 집행이 되어서 전년보다 7% 상승을 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요. 그 1번은 스카이 홀딩스가 분석하는 기준이고요. 2번은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60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을 가져가고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게 BWCAI의 증감, 원자재라든지 기타 저장품 등 미착금 포함해서 그 금액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마트는 매출원가 산출하는 데 기준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2단계는 그 패스가 됩니다. 그런데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386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1564억 원의 현금이 지출됐는데 재고자산으로는 1177억 원뿐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387억 원의 현금이 어디론가 날아갔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 또는 환입, 요 마이너스가 환입이고요. 나머지는 평가손실액인데 그것을 가감해 주어도 366억 차이가 있고 전년도는 345억 원 차이가 있고 2019년도는 408억 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일관되게 3년 연속 이런 차이가 있다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특별 원인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는 제 수준으로서는 사업보고서 내용의 주석 데이터에서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현금은 최소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뻐젓이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나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분석할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스르프스르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히 이걸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건 3단계까지 그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경영지표로 넘어와서 WCAI 회전율은 전년도보다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TOE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그 흐름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전반적으로는 투명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고 회전율이 12회전일 경우 그 기준 재고 버퍼율은 8.3% 정도가 최저 가이드라인인데 이 8.9%거든요. 13회전을 하고도 12회전 했을 때는 조금 많았습니다만은 13회전 했는데 또 12회전에 버금가는 재고 버퍼율을 가지고 있다면 재고 관리는 원만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 자산 회전율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것은 그 비유동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34.5회전으로 매우 빠르게 수금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전년보다도 약간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좀 전년보다는 좀 빨라졌습니다만은 자신들이 수금하는 속도에 비해서 매입 채무에 대한 대금 지급이 더 빨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역시 또 재고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회전을 했다 그러면은 납품 협력 업체들도 그만큼 거기에 상응해서 상품을 입고시켰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13번을 입고시켰는데 회사는 9번밖에 돈을 안 줬다. 그러니까 나쁜 얘기로 하면은 이것도 갑질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로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무려 3조 9천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이 51.8%로 크게 뛰었습니다. 50%가 넘으면은 지주회사 성격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좀 금액상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비율적으로도 4.2%로 전년보다 2.8%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후 현금 순이익은 영업 이익보다도 많게 돼 있는데 많은데 그거의 핵심 요인은 그 기타 영업 이익에서 유무형 자산의 처분 이익이 크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이렇게 2021년도는 나와 있습니다. 채권자가 2조 8천억 원을 추가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19%에서 34%로 15.8%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 거의 3조 원대를 빌려가지고 비유동자산에 그 투자하는 재원으로 썼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이 주종인데요. ROE로 2.2%, 그 다음에 전년도는 0.1%,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최종 2021년도 3조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2%로서 매우 아주 그 궁색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94.4%로 증가했고요. 누적 자본 성장률은 2.18배로 약간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캐펙스에 이 3조 원 가까이 투자가 된 것을 보면은 거의 4조 원이었죠. 종속기업 투자에 4조 2천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은 거꾸로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가지고 4,360억 원이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 주석 내용을 추적을 하면은 이베이 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할 회사로서 주식회사 에머랄드 SPV를 설립했다. 그 설립금이 얼마고 그 회사 만든 돈이 얼마냐 그러면 3조 5,870억 원을 가지고 그 종속 자회사를 일단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자회사 중에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있는데 약어로
SCK로 회사명을 바꿨다 하는 설명도 있네요. 그리고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 중에서 연차 배당이 있고 2021년에는 신종 자본증권을 또 발행해서 3,800원의 자본증권 유입이 이로 인한 자본 증가가 있었습니다. 자본금 내역에서 보면은 자본금이 1394억 원밖에 안 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무려 4조 2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주주들의 돈도 이만큼 여기에서 반 이상은 들어왔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그 지분율 정도로 그 분석을 해보면은 그럼 뭐 좋습니다. 한 2조 원이라는 돈이 그 일반 그 개미 소액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돈을 제대로 그 회사 그 주가로서 가치를 붙들어 줘야 되는데 아까 그 모두의 그 얘기가 됐듯이 주가가 그 장부 가격의 41%뿐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를 어떻게 하면은 올릴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길을 제가 안 되면요, 뭐 이런 그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겠죠. 현장에서 어떤 뛰고 또는 그런 활동가로서 뭐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41%밖에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주가를 이마트가 어떻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 저로서도 그 매우 궁금한 겁니다만은 앞서서 BGF 리테일 분석도 해봤고 GS 리테일도 분석을 해봤는데 이마트가 의외로 그 종속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엄청 많고 거기에 그 순운전 그 상대적으로 순운전자본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동네를 가다 보면 이마트 그 편의점들도 그 또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마트에서 직영하는 건지 아니면 자회사에서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리테일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대형 할인점이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마트하고 비교를 해보려면 뭐 롯데마트 정도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롯데마트 자체는 그 롯데 쇼핑 안에 그 들어가 있는 사업 부분이 돼가지고 직접 비교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마트의 주가가 상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산 분석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